저는 2018년 8월에 재능교육에 입사를 해서 7년 가까이 방문교사로 일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3월에 공부방을 오픈하여 운영한 지는 6개월째입니다. 방문교사로서 7년이 꽤 좋은 경험도 되었지만, 막상 교실 개설을 하고 보니 공부방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잠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방문교사로 담당하고 있었던 곳은 작은 횡단보도 하나를 사이에 두는 두 개 단지로 되어 있었어요. 이 아파트에서만 한 150과목 정도를 이제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회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개설을 앞두고 두 개 단지 중에 하나는 먼저 저희 지국의 신입 선생님께 인계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3단지이고 먼저 인계하는 곳은 2단지인데 제 예상에 적어도 반은 저를 선택해가지고 공부방에 등록을 할 거라 기대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와 몇 년 동안이나 쌓은 신뢰가 있고 아이들 성적도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데다가 이분들은 이웃들에게 소개도 잘 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딱 한 명만 등록을 하게 돼요. 심지어 저와 신뢰가 두텁다고 생각했던 이분들이 거의 다 재능을 그만두고 선생님 바뀌는 김에 수학 전문 학원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수학 전문인데? 왜 나한테는 안 오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도 잘 안 됐는데 따질 수도 없고 이때 너무 제가 속상하고 실망한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오픈한다고 일은 벌여놨고 뭐라도 하기는 해야 되겠고 해서 학부모 초청 간담회를 급하게 계획을 하게 됩니다. 간담회에서 다행히 어머니들이 12명 정도 와주셨거든요. 그때 어머니 한 분이 저한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선생님, 이렇게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계신지 몰랐습니다. 아이들 공부에 진심이고 열정이 느껴진다고 피드백 해주셨어요. 아니, 저는 7년 동안 한 번도 진심 아니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왜 이제 이게 느껴지는지 너무 속상했던 마음을 잠깐 뒤로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 이 간담회가 아니었더라면 저의 전문성이나 이 절실함을 아무도 몰랐겠구나. 이제부터 낮은 자세로 처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내 열정과 전문성을 보여주자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지역에서 방문 수업을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몇 명은 뭐 같이 시작했겠지라는 오해가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려요. 고객들은 정말 냉정하고 저희 공부방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획할 때와는 전혀 달라진 마인드로 제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겨우 4시간만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장이 되기까지 최소 1년 정도는 고생 좀 하자고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방문 수업 7년 경력 싹 없애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한 저희 재능 교실을 어, 이제 소개를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제가 운영하는 교실은 두 곳입니다. 첫 번째 공부방은 아이들이 직접 와서 공부하는 곳인 저희 집인 우리 동네 공부방이고요. 둘째 공부방은 어머니들이 알아보러 오는 곳인 블로그, 인스타그램과 같은 랜선 공부방입니다. 먼저 저희 집인 우리 동네 공부방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장 메인이 되는 이곳은 아이들이 공부하는 교실이에요. 공부 외에는 신경 쓸 것 하나도 없게 일반 가정에서는 만들 수 없는 집중이 잘 되는 곳으로 만들고자 컨셉을 잡았고, 제일 먼저 소파부터 없앴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재능교육의 특성상 개인별로 다 다른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옆 친구의 공부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도록 개인 책상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은 자습실인데요. 이 자습실은 제가 창업을 준비를 하면서부터 만들어야지 하는 저희만의 포인트인 이제 자습실입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너무 일찍 오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음 학원으로 갈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이제 그런 곳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이제 상담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지만 이것은 이제 그 지국에서 동료 선생님들이나 조직장님들이 방문을 하거나 가족, 친지, 손님들이 오셨을 때 편하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는 동네 다방입니다. 자습실 한쪽 벽에는 이렇게 아이들의 교재를 두는 책꽂이를 하나 따로 두고 그리고 상담실 한쪽에는 상담용 비치 교재를 따로 두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공부방을 바라보았을 때의 이제 모습인데요. 회사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신청하는 현수막 중에서 하나는 실내 내부에 부착을 해서 이렇게 외부에서 볼 수 있게 해두었고요. 베란다에 설치하게 된 이 현수막은 제가 처음에 너무 크게 주문을 하는 바람에 저희 집에 맞지 않아서 어, 이 파란 현수막은 쿠팡에다가 제가 따로 제작 주문을 한 것인데요. 원장님들은 이제 참고하시라고 제가 사진을 공유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이름 붙인 랜선 공부방입니다. 요즘 어머니들은요, 이 공부방 진짜 좋아. 선생님 정말 괜찮아. 라고 소개를 받으면 저한테 바로 전화 안 주세요. 그래? 하는 동시에 핸드폰을 꺼내서 뭐 네이버든 유튜브든 검색을 하고 또 다른 어머니들의 객관적인 평가를 알아보려고 맘카페를 또 뒤져요. 음. 그래서 홍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되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많이 하는 것이 답이긴 하겠지만 비용도 많이 들기도 하겠지만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못하게 하는 제약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앞에서 대면으로 전단지를 나눠주는 이런 일은 지국장님이나 지원 스태프님과 같이 하자고 요청을 드려서 많이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는 비용도 들지 않잖아요. 안 할 이유도 없고 할까 말까 고민할 여지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경쟁되는 공부방 원장님들도 다 하는데 저희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제가 운영하는 랜선 공부방은 네 곳입니다. 먼저 재능교실 명지 더샵점의 네이버 플레이스예요. 가장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고 가장 많은 신규 상담 유입도 이곳에서 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유입되는 경로와 통계를 자주 들여다보는데요. 저도 어떤 키워드로 유입되는지 늘 체크합니다. 제가 운영을 해보니까 제일 영향력 있는 것이 리뷰였어요. 그런데 리뷰를 쓸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는 않더라고요. 저희는 영수증 리뷰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 상품에 고객들이 예약을 하고 방문을 해서 이용한 후에 솔직 리뷰를 써주셔야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무료 상품을 꼭 만드셔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네이버뿐만 아니라 모든 홍보물에 교육지원청 신고번호, 그리고 교습비 기재 등으로 법적으로 지켜야 할 것도 잘 지키셔서 벌금이나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이곳에는 저희 공부방 운영이라던가 재능교육 시스템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꾸준히 업로드해서 홍보 기대 효과가 가장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홍보 글만 올리면 비호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너무 홍보 글만 있으면 재방문하고 싶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재능 이야기 외에 도서 추천이라던가 교육 제도, 뭐 기초 상식, 초등 부모님들이 궁금해할 아주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 포스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성할 때는 딱딱한 설명체보다는 어머니들이 질문하고 저는 답하고 하는 그런 대화체를 사용해서 친근함이 느껴지도록 해두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는요, 저처럼 우왕좌왕하실 원장님이 분명 있을 거라 염두에 두고 크고 작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블로그에 담아뒀어요. 그래서 후배 원장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두었으니까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이것저것 도움될 만한 것 다 담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인스타그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네이버 두 곳보다는 좀 가볍고 직관적인 특성을 지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 사진이라던가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는 영상, 뭐 이런 이미지 위주로 유머러스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관심을 끌어서 저희 블로그로 들어올 수 있게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근인데요. 이 당근은 직접적으로 문의가 거의 없기는 하지만 이 당근은 진짜 우리 동네, 이 좁은 우리 지역만의 이제 사용하는 이제 사용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근을 이용하는 동안 잠깐 잠깐 뜨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이제 눈이 가고 각인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재능 교실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저의 회원 관리 노하우를 말씀드릴게요. 원장님들도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시고 기대하실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픈 준비에서부터 지금 현재 8월, 엊그제까지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보시면서 각자가 어느 시점에 있는지,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당장 실천할 것은 있는지 찾으셔서 원장님들은 조금 더 저보다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하는 거니까 원장님들도 좀 낯뜨겁거나 귀찮은 게 있어도 같이 한번 트라이 해보자고요. 먼저 오픈하기 한 달 전인 2월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월에 현타가 강하게 오는 바람에 부랴부랴 학부모 간담회를 이제 준비하게 되었어요. 오픈 기념으로 저는 3천 원 가까이 하는 다회용 텀블러를 준비를 해서 간담회에 참석하시는 어머니들께 드릴 선물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과 스태님이 일일이 이렇게 전단지도 돌려주시고 같이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 전단지를 집집마다 그 현관문에 붙이는 광고는 불법이라고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편함도 넣는 것도 막히고 뭐 현수막도 못 달게 해서 홍보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막막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홍보에 제약이 많다 보니 그나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블로그였습니다. 오픈을 앞두고 있다는 글을 먼저 연습 삼아 올렸고, 운영 시간이라던가 등록 혜택 이런 것들을 올렸는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글을 쓰기 전에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체계라는 것이 잘 서지 않았는데, 이 글을 쓰면서 사실은 제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원장님들도 꼭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셨으면 좋겠고, 또 간담회를 어떤 내용으로 했나요? 라는 질문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간담회는 1시간 동안 진행을 했고요. 전반 30분은 국장님이 학기 초에 초등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 기초 학력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 강의를 해주셨고요. 후반 30분을 제가 운영하는 방침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채웠습니다. 어머니들이 가장 솔깃하게 들으신 내용이 왜 진민경 선생님은 공부방을 오픈하기로 생각하셨는지, 방문학습이나 학원보다 공부방이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제일 궁금해 하셨고, 아이들마다 다 다른 과목, 다 다른 내용으로 수업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수업을 진행을 하는지, 뭐, 그리고 단원 평가나 심화 문제 같은 재능 교재 외에 다른 학습도 다루어 주는지, 숙제는 있는지 없는지 이런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 12명 어머니들이 참석해 주셨고 마칠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질문이 계속되었거든요. 그렇게 반응이 좋다 보니 그리고 깔끔한 이런 인테리어, 책상 걸상 이런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할까 말까 고민하던 어머니들이 간담회 덕분에 아이들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저도 한 명이라도 더 입회하고 싶고 또 한 번 더 하면 더 잘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뒤이어서 2주 후에 2차 간담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3월에는
예비 회원과의 대면 이벤트로 학부모 간담회가 있었고, 그리고 2달 전부터 미리 예약해둔 단지 내 게시판으로 이렇게 드디어 오프라인으로도 알릴 수 있게 있었어요. 그리고 네이버 플레이스에 무료 상담 예약 창구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때 제가 의문 하나가 들었어요. 아주 초보인 제 입장에서. 공부방 상담을 굳이 네이버 예약을 해서 오는 사람이 과연 있나? 뭐 미용실이나 네일샵 이런 거는 우리가 예약을 해봤는데 공부방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해야 되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남들도 다 하니까 구색이나 갖춰놓자 이런 마음으로 만들기는 했는데 어, 이게 있어야 이용 고객들이 우리는 리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지나고 나서야 이거를 이제 리뷰 쓰기에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SNS 계정조차도 만들어 보지 않은 너무 초보여가지고 이때 너무 몰랐던 것 같습니다. 원장님들 도움 많이 되시길 바라고요. 음, 자, 이렇게 운영을 한 지 한 달이 지났고 4월 첫째 주에는 처음으로 이 월별 학습 상담 기록부를 입력, 출력 하면서 한 장 한 장 손글씨로 어머니들께 메모를 이제 전달을 하게 됐어요. 이때 회원들의 학습 상태나 앞으로의 교육 계획, 학습 방향이 이때 세워지더라고요. 따라서 제가 원장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원장님들도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이런 서비스다라는 정도로만 여기지 마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 월별 학습 상담 기록부가 루틴이 된다면 오, 이 공부방 체계적이다라는 칭찬을 분명히 받을 겁니다. 어, 4월에는요, 그 네이버 플레이스로 사실 조금씩은 문의가 전화 들어왔어요. 그런데 상담을 오셔서 바로 입회하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었어요. 어찌 보면 기운 빠지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때 상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담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저에게 스스로 공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이제 2달을 이제 지내고 보니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피곤하지만 기왕 하는 행사가 북적대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기존 회원들이 친구를 초대하는 파티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 애들 진짜 많이 왔거든요. 제가 대략 세어본 것만 해도 한 4,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다녀가는데 그냥 간식만 먹고 보내면 너무 아까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받은 아이들은 무료 학습 체험 쿠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학부모님을 동참시켜서 입회로 연결시키자는 국장님의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때 동료 선생님들이 물총이나 뭐 문구류 이런 선물들을 많이 찬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아주 푸짐한 파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일에도 사진도 찍어주고 아이들의 질서도 같이 돌봐줄 선생님이 한 분이 지원도 해주셨거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국의 선생님이나 국장님과의 친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원장님들 한 번씩 지국에 방문하시잖아요. 그때 바카스라도 미리 준비해서 가시면 돌아올 때 그 이상의 지원과 양손 가득한 홍보 물품도 얻어올 수 있다는 거는 꿀팁입니다. 그래, 제가 만나본 국장님들은 다 마음은 따뜻하시거든요. 어려 보인다거나 뭐 이런 사소한 칭찬, 덕담도 이런 거 나누시고 꼭 일주일에 한 번뿐만이 아니고 틈만 나면 지국에 방문하셔서 일도 배우시고 선생님들이나 조직장님들과의 친분을 두텁고 따뜻하게 만들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어, 잠깐만요. 다시요. 제가 이때 5월 마감 이야기를 지금 잠시 드릴게요. 본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있잖아요. 사실 저 이 프로모션이 있어도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도 잘해야 되지만 이 지국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너무 애쓰지 말자 싶었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같이 한번 도전해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셨고 국장님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장님은 그냥 하던 대로만 해주세요. 대신에 이런 프로모션 이번에 포기하지만은 말아주세요. 뭐 저한테 크게 제안한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달 후부터 다니기로 했던 미리 상담해뒀던 회원이 당장 다음 주부터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언니까지 같이 등록을 해서 다니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닌 지 한 달 정도 된 이제 회원이 형제인 자기 오빠도 등록을 해서 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신규 회원이 제법 많아졌어요. 그래서 80과목 정도로 이제 80과목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어요. 어, 우리 원장님들은 누가 보너스도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데 이 프로모션이 보너스 받는 느낌도 있고 성취감도 들어서 정말 뿌듯했거든요. 저는 이때 받은 시상금으로 슬러시 기계를 사서 요즘 아주 요긴하게 잘 쓰고 있어요. 아이들도 당연히 좋아하고, 제가 슬러시 기계를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원장님들도 이런 프로모션에 꼭 도전하셔서 성취하는 기쁨도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5월이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저는 이제 각종 이벤트를 만들었거든요.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얻었던 그런 경험으로 친구 소개 이벤트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부산 사업부에서 진행한 이런 그 샘수학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마치고 나서 아이들하고 함께 우리끼리지만 시상식도 하고, 그리고 5월 이렇게 마감을 하면서 최우수 교실 상도 받았거든요. 그때 아이들하고 또 다 함께 축하하고 과자 파티도 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우리 교실이 점점 더 즐겁고 훈훈한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고 나니 이 30명 가까운 이 씨앗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애써서 이렇게 입회를 했는데 그만 못 두게 하자. 그만두면 절대 안 된다. 꼭 지켜야 된다는 목표가 생겼어요. 사실은 방학을 앞두고 방학 동안 여행이 워낙 많다 보니 잠시 쉬겠다 한다거나 그참에 그만두겠다고 하는 회원이 슬슬 이제 예상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예상이 실상으로 되면 안 되니까 제가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던 중에 아이들이 먼저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어요. 선생님, 우리 영어 학원에도 파티도 하고, 그날 하루 공부도 안 하고 노는데, 우리도 하루만 공부 좀 빼주세요 하고 아이들이 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실도 지속 가능하고, 규칙적으로 할 수 있는 이벤트 하나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매월 한 달에 한 번만, 그 1, 20분 정도로 일찍 맞춰서 아이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자 해서 지금까지도 한 달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음, 공부가 지루할 틈이라는 테마 파티인데요. 5월에는 관절 인형 꾸미는 이제 꼼지락데이. 그리고 이 6월에는 달고나 뽑기 놀이를 하는 달달아데이. 그리고 7월에는 뭐 또 감자튀김이나 뭐 슬러시 먹는 만나데이. 그리고 제가 또 8월 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네임택 만드는 아주 저렴한 그런 재료가 있어요. 그런 걸로 너의 이름은 먼데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씩 입소문이 나는지 이웃 소개가 들어와요. 그래서 방문 선물을 제가 준비를 하게 됐는데 올 때마다 다르면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아예 세트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드리게 되었는데 이름 붙이기를 스스로 키트라고 개설 초기에 본사에서 보내준 초도 물품이 있잖아요. 거기에 저희 국장님의 지원 물품을 약간 추가를 해서 구성을 했거든요. 원장님들도 참고하셔서 비용은 덜 들고 제법 근사하게 선물을 받아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예비 회원들의 만족도도 쌓일 겁니다. 그리고 전화로 문의하시는 어머니들께는요, 저희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번거롭지만 무료 상담을 예약을 하고 오시면 특별한 선물이 또 마련이 됩니다라고 안내를 했고, 그분들께는 솔직한 리뷰를 부탁을 제가 드렸어요.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리뷰를 굉장히 잘 써주시고 사진까지 이렇게 올려주시니까 조회수가 이렇게 오르고요. 조회수가 오르니까 뭐 네이버에 명지동 공부방 이렇게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에 저희 공부방은 항상 거의 첫 페이지에 상단에 올라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리뷰도 많이 받으시길 바래요. 저도 이제 적응이 되기도 하고 80에서 87과목 정도의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방학을 준비하는 7월이 되었어요. 방학 동안에는 오전에 오기를 원하는 니즈가 있어서 뭐 번거롭고 귀찮지만 뭐 시간표 조절을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뭐 기꺼이 해드렸고 또 한 학기 동안 저희 교실에 매월 결제해 주시는 어머니들께 나도 보답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엄마 대신에 뭐 하나 해드릴 게 없을까? 그래야 엄마 선물이 되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방학 한 달 동안 진행할 특별 수업을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바로 동시 필사인데요. 시중에 파는 교재 한 권을 구입을 해서 컬러 복사를 한 거예요. 이렇게 제본을 해서 동시 필사를 하는데 이거는요, 글씨체가 너무 엉망이고 받침도 너무 많이 틀리는 2학년 아이가 있었는데 이걸 하고 표현력이 너무너무 좋아진 효과를 제가 방문 수업을 하면서 이거 경험을 해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은의 마음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어머니들도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반응이 좋고 아이들은 한 장 한 장 이렇게 소중하게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의 오프라인 홍보 활동도 저는 이제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7월에는 단지 내 수영장을 오픈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물티슈를 어머니들이 이제 대화 나누는 공간에 이렇게 비치를 해두었고 그리고 뭐 블로그도 늘 꾸준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사회 이슈가 되는 러브버그라던가 내신 5등급제라던가 이런 것들도 이제 꼭 공부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올렸더니 조회수가 급등하는 경험도 했어요. 조회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바로 어제예요. 이거는 이제 뭐 신학기 회원을 모집한다는 내용으로 단지 내 게시판에 전단지를 게시를 했거든요. 여기 재능 성장 챌린지라던가 공부가 지루할 틈 이런 이름은 제가 사실은 그냥 지었거든요. 저도 몰랐던 이런 소질이 있었는지 블로그를 하면서 글솜씨나 이 네이밍하는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팸플릿도 캔바를 이용해서 제가 직접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들었거든요. 무슨 데이 하는 것도. 그랬더니 아주 실력이 장난 아니게 늘어요. 재능 공부방을 하면 글쓰기 능력도 길러지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 명지 더샵점의 크고 작은 홍보 활동을 살펴봤고, 이제 회원 관리, 아이들 공부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사실 회원 관리는 노하우라고도 할 것도 없이 재능 교육 스스로 시스템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것. 이 외에는 사실은 없다고도 볼 정도예요. 그냥 아예 루틴이고 몸에 배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재능교실 원장님이라면 누구나 다 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어, 이 유일한 노하우라고도 볼 수 있어요. 먼저 입회 상담부터 하죠. 입회 상담을 하고 진단 평가를 정확하게 하면 그에 따른 개인별 맞춤 처방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 계획이 생기고 그러면 저는 교재가 원활히 공급되도록 체크만 하면 되고, 때에 따라서는 단원 평가나 심화 학습을 위해서 우리 재능 교육에 공부 더하기 문제를 출력해서 활용하고, 그러고는 이제 이렇게 한 달 동안 학습한 결과를 월별 학습 상담 기록부를 정성 들여서 입력, 출력만 하면 자동으로 질 높은 상담, 질 높은 관리가 다 저절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올 때마다 출결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동선도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이건 처음부터 진단평가부터 끝까지 그냥 제가 하는 루틴이거든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성과는 어떤지 회원 분석도 JM에서 다 볼 수 있어요. 뭐 회원들의 나이나 과목별로의 수치 이런 것들이 다 변화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거 원장님들도 이거 나도 하는 건데 다 똑같다고 치면 다 하고 계시잖아요. 아마도 다른 원장님들과 다른 점은 이것일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설명을 드릴게요. 일주일 동안 공부할 교재를 세팅해서 저는 파일 안에 넣어둡니다. 그러면 월요일 날 아이들은 와서 묻지도 않고 자기도 하고 싶은 교재부터 풉니다. 처음에 개설을 했더니 애들이 선생님 오늘 뭐 공부해요? 어떤 것부터 해요? 몇 장 풀어요? 어디까지 해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가 제일 하고 싶은 거 골라서 해. 그리고 오늘 어디까지 공부할 건지 너가 한번 정해볼래?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뭐 제일 좋아하는 피자부터 하고 또 어떤 아이는 피자 아껴뒀다가 자기가 제일 어려운 것을 먼저 하면서 좋은 건 아껴두겠다고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우리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은 올 때마다 제일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긍정적인 마음에서 나오는 건강한 트라이가 제가 추구하는 건강한 공부법입니다. 저희 공부방에 와 보시면 실제로 아이들이 굉장히 자율적이에요. 그리고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루틴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자마자 출결 입력을 하고 손부터 씻어요. 손을 씻고 교재 파일을 들고 와서 앉고 싶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것. 이거 말고는 없거든요. 더는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타 공부방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온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기탄 공부방인데요. 기탄 공부방을요, 무조건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고, 못하는 것도 엄청 많고, 연필도 안 빌려줘요. 이러면서. 그런데 재능은 하고 싶은 공부하니까 진짜 좋아요. 여기는 자유예요, 자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도, 맞아. 여기 원래 그래. 이렇게 호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엄청 뿌듯하고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퇴회를 막고 싶어서 이탈되는 아이들을 막고 싶어서 시작했던 이 공부가 지루할 틈 테마는 아이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같이 결정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오히려 이제는 아이들의 힐링 타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건강한 법이 아마 다른 공부방 선생님들과의 다른 컨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저의 회원 관리를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음, 우리의 건강한 몸과 건강을 지키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저에게 있어서 이 재능교육 스스로 학습 시스템은 우리 몸의 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는 어머니들도 체계가 튼튼하다고 느껴지시나 봐요. 그래서 리뷰에 보면, 체계가 튼튼하다라는 리뷰가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아까 그 테마 파티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공부법, 이런 저희 교실만의 컨셉은 그 뼈에 붙은 근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몸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활기가 되어주거든요. 음, 자,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완벽한 루틴, 완벽한 컨셉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변경, 수정 이런 걸 여러 번 거치면서 지금의 공부방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 모습 그대로 지속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계속 수정을 거쳐서 더 나은 공부방 원장이 되도록 고민하고 궁리할 텐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명지 더샵점은 아이들도 저도 계속 트라이 할 예정입니다. 원장님들도 저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뭐라도 당장 하나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던 다음 달 계획이 있으시죠? 거기에 몇 가지 끼우셔서 공부방 운영하는 것에 보태어서 올해 연말에 우리 공부방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명지 더샵도 또 하는데
원장님이라고 못하겠어요? 우리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이 사례를 공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어요.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